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1970년대 초부터 요가와 명상에 몰두하기 시작해 평생 그 영적 주거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건축업과 소프트웨어 업체를 설립하고 크게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될 일은 된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멕시코 여행을 통해 저는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배움이었고 그 결과로 저는 큰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가슴과 마음에 더 큰 평화를 안고 개인접일에 도착하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살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거처는 석회 웅덩이가 있는 마을 동쪽의 숲속이었죠. 저는 다시 그 한적한 장소로 돌아가 차 안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고독과 나날이 그 강도가 높아져가는 정진,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은 몇 개 남지 않았으나 그 뒤로 자격시험과 논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면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만 싶었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저의 명상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였습니다. 경제학부 학장인 고프만 박사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은 저에게 학위를 꼭 따라며 격려해 주었죠. 박사님은 저의 변화를 젊은 시절 한때의 방황으로 보고 곧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적어도 과정은 수료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에 저는 가끔씩 학교에 나가 수업에 참석하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게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당시 제 인생은 명상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학교 공부를 내면의 성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강의를 담당한 교수님은 존경받는 경제학자였으나 진보적인 스타일은 전혀 아닌 분이었죠. 저는 툭하면 수업에 빠졌고 그나마 나오는 날에는 맨발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혹시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죠.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보니 공부는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석률이 높아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 마지막 보고서에 최선을 다할 테니 시험 점수와 보고서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죠. 드디어 기말 보고서를 써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보고서를 쓰자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넣기에는 저의 정신 상태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명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매우 고요한 상태였죠. 보고서 주제를 붙들고 며칠씩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생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메모지 한 뭉치와 볼펜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난 뒤 등유 랜턴을 켜고 차 안의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학위 과정을 못 끝낼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어떤 성적을 받건 무슨 상관이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였죠. 그러자 머리와 마음을 압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일단 모두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할 책도 없었죠. 부담감에서 해방된 명료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논리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일단 쓰기 시작하자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였죠.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 개인적인 자아는 완전히 옆으로 밀어둔 채 솟아오르는 영감이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러자 어떤 번뜩이는 영감이 제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건만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완벽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마음 뒤로 지식의 구름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치 번개치듯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느낌에 가까웠죠. 이 보고서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이제 알겠다는 어떤 확실한 알머의 상태 말입니다. 생각은 그 이후에야 형성되기 시작하였죠. 처음에는 하나 둘 떠오르던 생각들이 곧 마음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쨌건 그것들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은 남아 있었지만 씨앗은 모두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과정이었죠. 저는 쓰고 또 썼습니다. 준비해온 여러 장의 메모지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본 전제에서 시작해 논지를 펴고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꽉 찬 구성이었죠. 그 사이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그래프와 제가 수업 시간에 읽고 들은 적이 있는 참고 사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자료들은 다시 다듬고 주석을 달아야 하므로 일단 그 자리는 비워둔 채로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멈추지 못하였죠. 걱정도 이 내용이 괜찮네, 나쁘네 하는 판단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허용했을 뿐인 거죠.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우선 영감을 얻은 다음 그것을 물리적 차원에 펼쳐놓습니다. 차 안에서 홀로 보낸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하였죠. 보고서 전체에 대한 영감이 단번에 떠올랐고 마음은 그것을 소화하여 구체화시켰습니다. 저희 창작품은 조각이나 그림이나 교양곡이 아닌 경제학 논문이었습니다. 예술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출발했으나 표현의 매체가 대리석이나 그림이 아닌 논리적 사고였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 영감의 불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저 그 찰나의 순간에 박사학위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이미 저에게 있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다음 며칠간 초고를 다듬은 뒤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본은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A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은 보고서를 돌려줄 때 자기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밤의 경험은 분명 저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창조적인 영감과 논리적 사고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죠.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았으나 그 영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지켜본 자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 어떤 부산스러운 노력도 없이 저절로 흘러나왔죠. 아무리 애를 쓴들 저의 논리적인 마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보고서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탁월한 영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저는 누구든지
그 창조적 영감에 공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